전업 투자자 예, 있잖아요. 예. 그러면 올해 이제 하반기하고 내년까지 앞으로 어떤 투자에 좀 집중을 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제일 유효한 게 매매 사업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매매 사업자. 예, 매매 사업자는 일반 매매로 매매 사업자를 하기에는 쉽지 않고 경매로 하기에는 정말 좋은 시장이긴 해요, 현재가. 그래서 경매로 싸게 사서 싸게 판다. 아주 싸게 사서 싸게 판다라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왜냐면 지금 아주 싸게 살 수 있는 시기고, 경매로. 그리고 싸게 팔면은 또 아예 안 팔리는 시기가 아니거든요. 2022년, 1, 2년처럼 아예 안 팔리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싸게, 아주 싸게 사서 싸게 파는 지금 전략이 좀 유효하다고 생각을 해서 1주택자분들이 할 수 있는 지금 제일 좋은 방법은 저는 매매 사업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주택자분들이 하나 더 똘똘한 주택을 하나 더 늘리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내가 괜찮은 집을 하나를 갖고 있어. 그러면은 갈아타는 것도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좀 적극적으로 하는 거는, 적극적인 투자는 아니겠지만, 매매 사업자로 2주택자까지 될 때까지는 취득세가 1.1%잖아요. 그래서 1.1% 취득세를 가지고 지방 아파트를 계속해서 샀다 팔았다 하는 게, 원래 그냥 일반 세율로 하면은 1년 이내로 팔면 77%고 1년에서 2년 사이는 66%가 나오잖아요, 양도세가. 근데 매매 사업자는 그게 없는 거거든요. 그냥 종합소득세가 나오는 거라 가지고 그러니까 사업소득으로 나오는 거라서, 그런 이제 특별 양도세, 특별과세되는 1년에서 그 단타에 대한 1년에서 2년 사이에 그 중과 그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반 양도세로 나오는 거고, 한 5천만 원, 7천만 원, 3개로 하면은 한 1억 5천, 2억 정도 이제 수익이 나면은 종소세가 얼마 나오나요? 아무튼 종소세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비용 처리도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비용 처리해서 매매 사업자로 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나. 매번 있을 때마다 그냥 입찰을 가는 겁니다. 한 10% 정도, 4억짜리면은 한 4천만 원 싸게, 3억짜리면 3천만 원 싸게 하기도 하고, 제가 주로 하는 게 사실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문제가 없는 물건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은 한 4억짜리 한 7, 8천만 원, 4억짜리 가지고 7, 8천만 원 단타 매도, 7, 8천만 원 남기고 단타 매도 할 수 있는 물건들도 꽤나 많이 나오거든요. 한 달에 한두 건 정도 보이는데, 저는 못해서 이제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저는 취득세가 12%가 나와버리니까 남는 것도 없는데, 주변에다가 매매 사업자를 하라고 추천도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면은 매매 사업자를 하면은 그걸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매매 사업자의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유지를 주변 사람들한테 하라고 얘기도 못 하겠고,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유지도 시켜주고 대행도 해주고 안전하게 입찰도 해주고, 어차피 명의가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고 나면은 여기 가서 알아서 하는데, 부동산에서 나 맡기고 이제 명도하고 할 때는 제가 이제 위임장 써가지고 제가 대신 해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해주면은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제 그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고 하는데. 그러니까 망설이는 포인트를 잡으신 거군요. 맞습니다. 그 부산 못 갈 것 같고. 페인 포인트를 잡으신 맞아요.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를 좀 생각하고 있고, 근데 꼭 이렇게 지방을 안 가더라도 수도권만 해도 매매 사업자로 할 만한 게 꽤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핵심 지역, 성남, 이런 데를 이런 데 못 하고, 양주나 남양주나 조금 하급지 있잖아요. 이천이나 안성이나, 안성은 그래도 요새 조금 반도체 클러스터 때문에 조금 뜨고 있긴 한데, 그런 데도 매매 사업자로 경매로 할 수 있는 애들이 곧잘 나와서 그런 걸로만 해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다가 광고는 아닌데 책 소개를 혹시 책 하나 권 말씀드려도 무슨 책이요? 신방수 세무서의 매매 사업자 전략 그런 책이 있어요. 거기가 되게 정리 잘 돼 있더라고요. 다 아실걸요? 신방선 다 아시나? 네, 아실걸요? 예. 거기 그 책이 제일 잘 돼 있더라고요. 저도 그 책 보고 이거 매매 사업자 되게 괜찮겠다 하고, 매년 보니까 내용 요만큼 바꿔가지고 자꾸 새로 내시더라고요. 아무튼 올해 나온 거 사가지고 보시면은 매매 사업자 진짜 괜찮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경매 사이트도 보셔가지고 물건을 나와 있는 걸 보시지 마시고 매각된 거를 복기를 한번 해보세요. 복기를 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이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얼마에 팔렸다고 이렇게 떠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그걸 보면서 나였으면은 여기에 얼마에 썼을 텐데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계속 보시면은 이거 A급지는 경매로 사봐야 남는 거 별로 없구나 라는 게 보이실 거고, 어느 지역 가면은 이게 점점 싸게 살 수 있는 지역은 어느 지역이구나, 이제 그게 보이거든요. 근데 지역 이렇게 좀 B급지라고 하더라도 800세대 넘어가는 아파트들은 1년에 1년이래. 한 달에 3, 4건씩은 계속 매매 거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매매 지금 매가 나와 있는 것 중에 내 걸 제일 싸게 올리면은
한 달 안에 팔린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7, 8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면은. 그러면은 그 지금 나와 있는 호가 나와 있는 거보다 한 2, 3천만 원, 3, 4천만 원 싸게 사서 한 500만 원, 1000만 원 싸게 올리면은 되겠구나. 이제 그렇게 그냥 돈 놓고 돈 먹기가 가능한 시장이 저는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지금 1주택자분들은 매매 사업자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실 것 같고. 요 예. 포인트가 대세 상승장에서는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싸게 못 사요. 네. 싸게 못 그래서 삽니다. 그 최근 상승장 때 경매가 그래서 빛을 발하지 못했던 거고. 맞아요. 그러면 뭐 일반 매매로 잡는 게 훨씬 더 맞습니다. 싸니까. 네네네, 맞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시기이긴 하죠. 네. 그러니까 하락장에서는 문제는 팔질 못해요. 싸게 살 수도 있는데 팔질 못하고 상승장에서는 싸게 사질 못해요. 근데 지금은 이게 보합일랑 오르락 말랑 지금 시기에는 경매로도 싸게 살 수 있고 팔리면은 또 팔려면은 팔릴 수 있고 그런 시기라 가지고 지금이 딱 매매 사업자 하기에 적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이전 침체장 때 2013년? 네네네. 이때는 이제 막 그 준공공임대라고 해가지고 네. 한창 또 네. 그런 세팅이 유행이었지 않습니까? 그쵸, 그쵸. 네. 그때는 제가 시장에 있질 않아가지고 그때 분위기를 네. 잘 모르고 전설로만 들어가지고 네. 예. 그 당시가 근데 그 투자 상승의 시작이었잖아요. 그때가 딱. 맞습니다. 예. 저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좀 늦게 해서 저도 2018년 그쯤부터 뛰어들어서 네. 예. 그런 완전 그 바닥에서 잡지를 못했죠. 그럼 18년도부터 이렇게 좀 어떤 흐름으로 이렇게 투자를 이어오셨어요? 왜냐면 규제도 계속 바뀌고 지역도 계속 바뀌고 막 네. 하는데 사실 그때부터 그러니까 애초에 저는 경매부터 시작을 했어서 그러니까 맨 처음 투자는 2009년에 제대해서 제가 모아놓은 돈 조금이랑 아버지가 보태준 돈 조금 해가지고 9월동에다가 썩빌 반지하. 그래서 9월 3동입니까? 9월 2동. 아 2동. 그 저기 뭐 초등학교 근처에 있던데 그 지금까지도 그게 7천만 원에 샀거든요. 네. 지금 감정을 맡겼어요. 혹시나 그냥 여기서 대출 나오나 해가지고 대출을 맡겼는데 감정가가 7천만 원에 산 게 얼마가 됐을 것 같으세요? 반지하예요, 참고로. 3천만 원대. 뭐야? 정확히 한 3,200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저는 집값이 떨어진다는 거를 떨어질 수도 있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감정가니까. 감정가니까 7천만 원에 산 게 3천 얼마나. 그래 대출이 안 나오죠, 당연히. 최우선 면제금액 빼면 그냥 끝이니까. 네. 대출도 안 나오고 월세도 못 주고 있습니다. 물이 새가지고 그냥 빈집인데 그게 이제 제대하자마자 그게 실패부터 해가지고 이번에는 그냥 싸게 사야겠다. 그리고 썩은 거 사면 안 되겠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2층이랑 지하랑 같이 나와 있었어요. 2층은 1억이었고 지하가 7천이었거든요. 2층을 샀으면 그래도 세라도 줬겠죠. 뭐 월세라도 뭐 2, 30만 원이라도 줬겠는데 지하니까 이게 물이 새는 게 그냥 물이 들이치는 거 있죠. 이거 뭐 어떻게 공사할 수도 없어. 이거 그 건물에서 뭔가 균열이 생겨가지고 물이 새는 게 아니고 그냥 물이 들이쳐서 새는 거니까 이건 뭐 어떻게 못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2층을 샀으면은 사용할 수라도 있는데 지금 사용도 못 하고 지금 7천만 원이 3천만 원으로 녹았고 이게 아파트가 언제 될까요? 재건축 재개발이. 저는 재건축 재개발은 좀 그때부터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입장이라 다주택자. 그래서 다주택자는 지금 하실 수 있는 게 사실 그렇게 많지 않죠. 없어요. 많지 않아요. 오피스텔밖에 사실 오피스텔 아니면은 그러니까 지방에 공시가 1억이야. 요거 말고는 진짜 힘들다.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건설사 미분양 물건들 취득세 12%를 내고 나서도 괜찮은 거.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근데 저는 오피스텔을 상당히 괜찮게 보고 있긴 하거든요. 이게 또 인구 감소 문제랑 또 얘기가 또 겹칠 수도 있는데 인구 감소 얘기 저희 안 했죠. 네. 했나? 인구 감소 얘기 안 했죠. 그러니까 인구 감소 얘기가 나오는 게 가구 수는 뭐 이렇게 폭등론자, 폭락론자 이런 거를 나누긴 좀 그렇지만 폭락론자분들은 인구 감소가 된다. 폭등론자들은 인구 수는 줄어들지만 가구 수는 늘어난다. 또 이런 얘기들을 또 하시잖아요. 근데 뭐 그런 건 모르겠고 저는 통화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집값은 올라간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만약에 가구 수가 늘어난다는 게 그거는 팩트잖아요. 그러면 가구 수가 4인 가구가 3인 가구로 주는 거고 3인 가구에서 그냥 뭐 딩크족처럼 이제 이렇게 부부만 살고 있는 거로 주르는 거고 또 둘이 살다가 또 이혼해서 혼자 사는 사람들로 또 주는 거고 이렇게 계속 쪼개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그 재벌집 막내 아들 보셨나요?
거기 보시면은 거기 진양철 회장이 이제 그 말을 합니다. 가구 회사 가가지고 가구 백화점인데 가구 매장 가가지고 가구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그러니까 가구가 점점 그러니까 인구수가 가구 구성원이 줄어들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새 판매가 좋지 않다라고 이제 가구점 사장인지 아무튼 거기가 얘기를 하니까 그 진양철 회장이 이래 모른다고. 그러면은 1인 가구로 1인이 사용할 수 있는 가구를 만들어 팔아야 될 거 아니까 이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되게 논리적인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가구 수가 줄어들면은 1인 가구, 2인 가구 살 수 있는 집이 조금 더 각광을 받는 시대가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도 지금 사실 오피스텔은 거의 10년 넘게 오르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그만큼 10년 넘게 오피스텔이나 원룸이 많이 지어지지가 않았거든요. 특히 왜 10년 넘게 저는 안 지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냐면은 그 명박이 아저씨 때 이명박 때 건설 그 내수 경기 살리려고 건설 사업을 많이 4대 강도 짓고 그때 도생이란 걸 만들었잖아요. 도생 생수 그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도생들 그 착공해서 완공 연도 보면은 사용 승인일 보면은 대부분 2013 아니면 2014예요. 그러니까 2010년 그때 이제 짓기 시작해서 착공을 시작해서 한 3년 걸리니까 2013년, 2014년이 대부분의 도생의 사용 승인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걔네들이 워낙 많이 공급되다 보니까 10년 동안 오르지 않고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걔네들도 이제 점점 공급이 줄어들고 원룸에 특히 서울에는 원룸을 뭐 저기 강남 저기 삼성역에 그 뭐라 그러지 그 고급형 오피스텔 있잖아요. 그 하이엔드 그런 거 말고는 원룸이 거의 공급이 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원룸이 이제 슬슬 원룸 혹은 투룸 그런 이제 1인 가구가 살 만한 집들도 오를 차례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땅을 좀 많이 끼고 있는 걸 좀 봐야 그 원룸 오피스텔 투자하실 때는 땅을 좀 많이 끼고 있는 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있긴 하거든요. 오피스텔도 재개발이 재건축이 됩니다. 지금 무슨 강남역 무슨 프로지오인가 그거는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오피스텔도 재건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피스텔도 그렇게 땅을 많이 끼고 있으면은 또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것도 잘 찾아보시면은 돈 되는 것들도 충분히 사실 수 있고 특히 경매로 사면은 얘는 저는 오피스텔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가구 다주택자분들이 경매로 오피스텔 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저처럼 그냥 법인 하나 내셔가지고 풀피로 월세 세팅 하시는 것도 방법이실 수 있고 지금 그 아까 그 가덕도 말씀드린 것만 해도 지금 플러스 그거 세채 해가지고 원금은 그래도 한 갭이 한 1,5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근데 플러스가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나겠네요. 100만 원 정도가 플러스가 나고 있습니다. 그걸로. 그러니까 뭐 1,500만 원 넣어서 100만 원이면은 거의 1년이면은 거의 다 회수가 된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세 채 합쳐서 1,500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대출을 80% 받았으니까 그리고 2천에 보증금을 받은 게 있으니까 2천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받은 게 있으니까 1,500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자는 그래 봐야 한 60만 원 나오는데 월세는 한 140 정도가 나오네요. 그러면 얼마야? 아무튼 한 80만 원, 100만 원 뭐 그렇게 플러스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제가 지금 헷갈려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몇 채가 있으시길래 많아요. 제가 한 몇십 개 돼가지고 뭐가 뭔지 지금 좀 기억이 잘 안 나요. 지금 부산에 해놓은 게 좀 많아서 월세 세팅 해놓은 게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도 사실 방법이죠. 왜 안 할 이유가 사실 딱히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부산을 엄청 좋아하시네요. 바다가 사실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동네가 뉴욕이죠. 중국에서 제일 비싼 동네는 상해죠. 원래 바다 그리고 18세기 뭐 대항해 시대 때 다 지중해에 끼고 있는 애들이 다 잘 사는 나라였잖아요. 결국 저는 바다가 돈이 들어오는 창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식회사도 사실 배주자를 써가지고 원래 네덜란드에서 그 한국 회사가 그 배가 나가면 침몰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여기 지분 투자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무역해가지고 오는 거 거기에 대한 지분 나눠갖기 시작한 게 주식회사가 된 거잖아요. 결국 저는 바다가 돈이다라고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천이 돈이 될 거고 근데 인천은 서울을 끼고 있고 그리고 부산이 돈이 될 거고 울산이 돈이 될 거고 포항도 기름 나오면 돈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돈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인천이나 서울은 사실 뭐 김포만 해도 그거 다 빈 땅이잖아요. 김포만 해도 다 빈 땅이고 인천도 영종도는
뭐 매울수 영종도에도 빈 땅 많고, 근데 영종도에는 사람 살기에는 조금 직주금적이 멀기 때문에 그건 조금 오바인 것 같고, 근데 송도에도 아직 빈 땅 엄청 많고, 그죠? 짓다 만데 엄청 많잖아요. 부산에는 빈 땅이 없어서, 그래서 앞으로 언제 간다 이건 모르겠습니다만 돈 들어오는 동네인데 빈 땅이 없다 그러면은 안 할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해서 부산 그래서 좋아합니다. 3주택자 이상도 매매 네. 사업자 괜찮을까요? 아이고 안 되죠. 취득세가 12%인데 오피스텔 매매 사업자로 하면은 괜찮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피스텔은 매매 사업자로 팔면은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가 붙어요. 그래서 다주택자들은 그냥 매매 사업자는 못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부모님이나 뭐 형제나 그런 무주택자분들이 있으시면은 그분들 명의로 하시면 괜찮죠. 가족들끼리 해야 됩니다. 친구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내 돈이, 그러니까 그 집을 일단 가져와야 되는데 등기를 만약에 친구 명의로 가져왔어. 근데 친구가 안 팔겠대. 그냥 이거 내가 쓸래? 이래 버리면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빼도 박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믿을 수 있는 사람, 가족들 명의로 매매 사업자를 하셔야겠죠. 하시려면은. 3주택자 이상은 매매 사업자 그렇게 할 거 없다고 봅니다.